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그 옷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렇게 먹으니까 살만 찌지. 개나 소도 이것보단 잘 쓰겠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함부로 무례하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전에 함부로 말해놓고는 도리어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나는 돌직구거든.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솔직함도 쿨함도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이거는 무례한 거고요.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윗사람이거나 상사인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함부로 무례하게 막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절대 보여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함부로 막말하는 사람들은요. 무례한 거와 솔직함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도리어 생각 없이 말하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예의 없고 배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요. 불같이 화를 내죠. 예의가 없다는 둥, 그리고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래? 라고 하면서 흥분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만 시원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상대방을 절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솔직함 뒤에 숨은 비겁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이들을 가만히 관찰하고 이들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요.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상대를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존감이 낮으면서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으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는 무덤덤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너무 바로 흥분하거나 기분 나쁜 그런 표정이 나오거나 이러면 도리어 그 사람들은 더 강하게 무례하게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무덤덤하게 침착한 태도로 무덤덤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무표정하게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는 간결하게 대답을 하세요. 아 그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하면서 간결하게 그냥 받아만 쳐주면 돼요. 그냥 대꾸만 해주시는데 거기에 같이 섞여서는 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받아만 주셔라. 세 번째는요. 상사일 경우 그렇잖아요. 윗사람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성적으로 좀 태도하세요. 아까처럼 개나 소도 이것보다 잘 쓰겠다 이런 표현을 만약에 했다라면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제가 있었네요. 그럼 잘 쓰는 방법이 있다라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꼿꼿하게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정말 못하면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태도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에게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건 내가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대응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배려, 그다음에 침묵, 그리고 경청입니다. 정말 배려라는 거는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관계 형성,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배려를 하게 되면은요. 본인이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려를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어떻다? 네, 그 사람은 도리어 자기의 감정의 모든 거를 그냥 쉽게 털어놓고 그냥 뭐 자기는 편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나는 계속 불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려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마세요. 계속 들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더 괴롭힌다는 거죠. 침묵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말 어떻게 하라고 해서 간결하게 대답으로 딱 응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근데 나는 안 할래. 말 그대로 거절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간결하게 딱 끝내셔야 됩니다. 같이 대응을 해주면 해줄수록 더 나를 호구로 보고 만만히 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침묵만은 좋은 해결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경청입니다. 정말 이 경청 매우 중요하죠. 이 경청은 이해와 존중이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무례한 사람에게 굳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청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좀 바쁩니다. 제가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나의 의지를 표현하고 더 이상 안 들어주겠다라고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배려해주고 침묵해주고 경청해주면 해줄수록 나를 더 만만히 보고 나를 더 우습게 생각하고 쟤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그 나쁜 감정을 나한테 다 해소를 합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려해 줄 필요 없고요. 굳이 침묵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다 받아서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끊을 땐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려, 침묵, 경청, 이 세 가지는 무례한 사람에게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참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이었으면 좋겠으나 이렇게 내가 착하다고, 내가 다 들어준다고 그냥 나를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거기에 대응하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현명하고 아름다운 관계들만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